안녕하십니까. 재밌는 이슈를 빠르게 커미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3사가 폴란드에 무려 19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의 질투가 극에 달했다는 소식인데요. 수출의 쾌거를 이뤄낸 곳은 바로 하나디펜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기업 3곳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 670문, 현대로템의 K2 전차 180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경공격기 48대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방산 3사의 총무기 수출액은 145억 달러, 약 1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대한민국 육군의 제식 155mm 자주포로서 현재 한국군 포병 전력의 주력 장비이자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든든한 효자 상품으로 한국군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주력 자주포로 운용 중입니다. 또한 K2 전차는 대한민국 육군의 최신의 3.5세대 전차로서 K1 전차의 후계 기종으로 개발되어 2014년부터 실전 배치 중입니다. 구릉지가 많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상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통상적 성능도 뛰어나지만 타국의 주력 전차에 비해 자동 장전 장치나 전자장비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명실상부 최강의 전차이죠. 이번 계약의 배경에는 안보 위협을 겪는 폴란드 정부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시 상황이 K방산을 꽃피우는 계기가 된 것인데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서쪽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 점령하면 러시아의 다음 타깃이 폴란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게 되는 순망치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의견인데요. 폴란드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차 240대를 지원했는데 자국을 방어할 전차가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현대로템도 국내 공급할 물량을 최대한 폴란드 수출 물량으로 돌려 올해 하반기부터 폴란드 측에 전차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21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올해 국군에 납품할 K2 전차 3차 양산 물량 일부를 폴란드에 공급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폴란드 정부에서 오는 2024년까지 K2 전차 180대 공급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6대 K2 전차가 폴란드 땅을 밟을 전망입니다. 앞서 폴란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의 T-72 전차 240대를 공유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폴란드에서 전쟁으로 전차 병력이 대거 공백이 생긴 탓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폴란드의 구애로 현대로템에서 적극적으로 물량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계약을 위해 지난 5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하나디펜스 등을 찾아 실사를 벌였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회의 기간 양자회담을 하고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에게도 한국과 폴란드의 계약 내용이 전해졌고 당연하게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댓글 반응 보시겠습니다. 헌법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일본은 방위력도 경제력도 타국과 같은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한국은 방위력 증강과 전투기, 전차 등 군사물자로 경제는 풍부해질 것이다. 즉 일본과 달리 발전을 요구하는 나라의 모습인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전차보다 자위대의 전차가 성능은 위이지만 180량의 수출용 양산은 그것만으로 K2 전차의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주장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후퇴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안보에 진지하게 대처하고 있는 나라의 군비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일본은 그것을 더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존재를 보고 매우 느끼는 것은 탱크는 최대 소모품인 것이죠. 무인 항공기로부터의 우선 목표. 그래서 전차는 질보다 양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의미에서 싼 한국제 전차는 살아남을 것 같네요. 조금 비싸도 무기 수출로 실적이 있는 프랑스제를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폴란드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장애물을 넘을 수 없다든지 나쁜 이야기 등은 빼고 판로나 구입이 해외에 있어 제조 라인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부러운 이야기군요. 일본은 영국과 공동으로 최첨 단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설계 단계인 건가요? 2030년대는 무리일 것 같아요. 아마도 예산 때문에 좌절하겠죠? 사는 것은 자유인데 싼 만큼 품질이 나빴으면 좋겠다고? 제대로 계약이 끝난 후 발표하라고. 일본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수출은 순조롭네. 그 현실을 직시하자. 일본의 무기는 판매가 힘든 것이 분명하다. 한국 무기의 정비 불량이나 성능 부족으로 시비를 걸고 있지만 일본의 무기는 한국의 것보다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육군의 무기는 신제품 출시가 느리기 때문에 한국제 무기는 앞으로도 채용할 나라가 많이 나올 것이다. 폴란드씨 멈추는 것이 좋아요. 만약 구입해버리면 한국의 코미디 무기의 먹이가 되어버린다고. 비가 새는 수륙 양용차, 프로펠러만이 날아가는 헬기, 병사의 손에서 폭발의 사수를 사상시키는 수류탄 발사기, 민간 선박에 예인되는 잠수함, 대잠소나 대신에 왠지 어부어용들의 어군 탐지기가 장착된 최신의 군함? 말하자면 끝이 없다고? 한국은 만드는 것도 빠르고 파는 것도 빠르네요. 일본은 완전히 빠져있는 지금 일본은 한국의 기세를 멈출 정도의 국력도 없어요. 빨리 한국의 머리를 숙이고 파트너가 되는 편이 좋은 것은 아닌가. 왜 이 기사가 일본에서 나오는 것일까?
한국의 일을 일본에서 보도해도 의미가 없어. 일본은 관계없잖아. 매우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무기 수출을 비판하면서 자국의 무기 수출은 자랑하고 있다. 한국제는 고품질로 세계적으로 대인기다. KF-21도 많이 팔릴 것이다. 왜 일부러 한국제를 사는가? 도움이 될까요? 엔진이라도 망가지면 좋지만. 알레르기 반응 투성이의 감정적 코멘트들은 정말 나를 웃기는군. 예상대로 열폭하는 반응이 재미있네요. 국내 방산업체들의 타겟은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올해 말 기종이 선정될 17억 달러 규모의 노르웨이 차기 전차 사업을 비롯해 50억에서 75억 달러 가량의 호주의 차기 장갑차 선정 프로젝트, 말레이시아와 콜롬비아의 17억 달러 이상의 FA-50 경공격기 도입 사업 등에서도 선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작년 말 기준 세계 10위권인 한국의 방산 수출이 향후 5년 내 3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방산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성비가 뛰어나고 애프터 서비스가 철저한 것으로 유명하다며 한국산 무기를 찾는 국가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